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명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지금은 이제 고원이 돼 있는데,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신석기 문명, 우리가 gö베클리 테페나 차탈르휘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것 말고도 더 있었겠지만, 현재 발견된 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그 문명이 벨레게테 대륙의 이동과 또 빙하기와 해빙기를 거치면서 이제 다른 문명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을 때에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는 세 가지죠. 여기 이제 고원이 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려워졌으니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사람들과 이쪽으로 왼쪽으로 간 사람들과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빙하기 때는 이 위쪽이 살기가 좀 어려웠었을 거예요. 추워서. 근데 이제 해빙기가 되면서 따뜻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 넓은 초원이 있으니까 거기가 살기가 좀 괜찮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만들어진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바벨탑 문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 아나톨리아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경쟁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경쟁을 해서 성경에서 이제 야살의 책에서도 보면 니무롯이 야베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많은 도시를 빼앗는 장면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이 아카드 왕국이 이 수메르 왕국을 멸망시키고 흡수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 아나톨리아 쪽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을 거기 때문에 땅도 넓고 물도 많고 따뜻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경쟁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도 역사 속에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초승달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쪽 메소포타미아부터 해서 하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요 갈대아우로부터 하란에서 다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헤브론으로 가는 이 과정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올마저 갔는데 이 지역처럼 이 지역이 이 아나톨리아 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 살았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제 나라가 망했겠지만은 그래도 민족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라 흡수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소속에서 이제 살았겠죠. 그리고 요때 셈족의 일부였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야베 쪽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셈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거고 아브라함 패밀리가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우리가 아까 바벨탑 문명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 수메르 문명은 오리진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했죠. 수메르 문명은 이쪽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나톨리아 쪽에 연결되어 있는 뭐 후리안 문명과 연결돼서 이 수메르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았던 걸로 봐서 이 수메르 문명은 그 오리진 기원이 좀 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가장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은 오래됐다고 하지만 뭐 큰 차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이쪽 바벨타 쪽 사람들보다 이쪽 사람들이 먼저 왔었나 보죠. 조금 더 먼저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고 물론 이제 이쪽 사람들도 발달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괴베클리 대표를 만들 정도의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수메르 문명은 가장 오래돼서 이렇게 색깔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뭐 서기전 BC 뭐 한 5,000년에서 2,000년까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문명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고 한 2,000, 한 2, 300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천 한 300년 이짝저짝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청동기 문명일 거기 때문에 그 벨레게 때 이후에 만들어진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이제 연대 측정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역사들은 역사나 문명은 다 성경이 중심이에요. 뭐 진화론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그 역사 고고학자들의 발견이 중심이 아니라 시간은 성경의 시간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책에 썼던 내용들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역사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기록한 연대를 그대로 써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성경의 연대를 생각을 해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청동기는 4300에서 4000년 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까지 벨렉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시간을 보시면은 또 우리가 벨렉을 정확하게 언젠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정도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고 하면 수메르 문명 다음에
뭐 바빌론, 그다음에 아시리아 이렇게 이어지는 문명이 이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길가메시죠. 길가메시가 사자를 안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또 점토판에 쐐기문자라고 하는 그 글들로 이제 그들의 역사나 신화 같은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메르는 역사 기록에도 있고 실제 그 고고학적인 발견도 있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팩트죠. 상상이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지역인데 이제 이 연도 측정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언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역사적인 관계들로 봐서는 아마도 벨렉과 아브라함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2000년 정도의 이 수메르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세력, 굉장히 큰 강력한 철기 세력을 뭐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 헷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더라,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헷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히타이트하고 헷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헷이 히타이트와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다른 이건 이제 야벳 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쪽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톨리아 최초의 문명 세력. 이제 아나톨리아의 그 신석기 문명은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죠. göbekl리 테프나 차탈르비크는 히타이트보다 더 먼저 있었던 문명이긴 하지만은 국가적인 어떤 국가 형태의 힘을 갖추고 많은 종족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어떤 그런 문명 세력은 히타이트가 처음이라고 보죠. 그래서 히타이트를 누가 만들었느냐? 아마도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 신석기 문명에 남은 사람들, 또 그쪽 사람들이 이동해서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 문명이 이제 후리안 사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전에 후리안이라고 있었고 후리안이 히타이트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리안 문명이라고 이때가 이제 히타이트는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후리안은 역사 속에 등장을 안 하거든요. 역사 그 전에 있는 그런 어떤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 후리안 문명이 이제 아카드나 수메르나 이쪽 히타이트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기록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기원전 2500년경에 처음 등장했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때가 이제 뭐 벨레기 때 비슷하니까 한 45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이제 또 나중에 미타니 왕국이라고 해서 이게 그리스 로마의 또 원형이 되거든요. 그리스 왕국의 어떤 시작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후리안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유럽 쪽에도 영향을 주고 메소포타미아 쪽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어, 기록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그래서 후리안에 대해서 이제 기록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후리안과 수메르 문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 이 지도가 이제 히타이트가 활동했던 시기에 주변의 역사가 이제 나와 있어요. 히타이트와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가 언제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시리아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그죠? 한 3000년 조금 지금 기원전 한 1000년쯤 됐던 그 시기 신바빌로니아계 누부갓네살 왕보다 먼저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는 멸망시켰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나라들이에요, 이게. 이쪽엔 바빌론이 있고 여기가 아시리아가 있고 이쪽에 히타이트가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그 시대 솔로몬 이후에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져 있었을 그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환경이죠. 근데 이 전에 있었던 게 이제 후리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후리안이라고. 히타이트는 이때 이제 생겨서 뭐 하투사나 알칼라우윳 같은 도시에서 발달을 했었고 이 군대가 마차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마차.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창 던지고 활도 쏘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모세 때도 그 모세 영화 보다 보면은 그 람세스 그러니까 모세
그 형제로 나오는 그 왕하고 모세하고 함께 전투하는 장면이 이 히타이트와 전쟁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예. 그 모세였나, 영화가? 예, 모세였죠. 예. 이 나라 이제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히타이트보다 중요한 건 후리안이죠. 그 전에 있었던 후리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별로 못 들어본 히타이트가 있었던 그 지역에 그 전에 후리안이라고 있는데 후리안 킹덤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후리안이라고 써 있죠. 후리안 킹덤 해가지고 요 후리안이 수메르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들이 기록들이 좀 있어요. 뭐 요건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것 같은데 이제 후리안의 전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연구한 책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책이 후리안과 수메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Cultural Interaction in Ancient Mesopotamia, 이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문명이 어떤 문명과 서로 이렇게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리안과 수메르란 그 어떤 두 민족 간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과 후리안 문명이 이렇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후리안이 수메르보다 좀 뒤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 근데 이들의 둘과의 관계를 봤을 때 후리안과 수메르는 동맹 관계였고 그러니까 수메르와 후리안의 민족적인 어떤 동질성이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후리안 사람들이 후리안 문명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을 도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민족적으로. 예.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둘 사이에 활발한 어떤 교역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건축 양식, 그러니까 뭔가 지었을 때 비슷하게 지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뭐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록이 무엇보다 이제 있어요. 고대 기록에 보면 수메르 문헌에서 후리안 사람들과 접촉 및 교류를 언급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메리어 왕 리스트에 후리안 왕국과의 뭐 전쟁 및 동맥 관계를 기록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후리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고고학적인 발견은 없었지만 이런 기록 속에서 이렇게 후리안이 수메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 아나톨리아에서 있었던 후리안이라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수메르의 발생에 영향을 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리안이 있었던 그 지역에 괭베크 테페가 있었잖아요. 가장 오래된 그 신석기 문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문명의 사람들이 후리안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수메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 문명의 사람들이 다시 후리안에서 또 히타이트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북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쿠르간 문명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쿠르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북방 민족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초원하고 특히 몽골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건데 이 쿠르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덤, 돌로 쌓은 무덤이죠. 적석총이라고 한국말로는 적석총이라고 해요. 적은 쌓을 적자, 석은 돌석자, 총은 이제 무덤을 얘기하는데 돌로 쌓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초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무덤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건 지금도 몽골에 많잖아요. 돌로 쌓은 무덤들이. 얼마 전에 우리 오토공 탱기로 갔을 때도 이 무덤들이 많았어요. 시골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무덤 위에 돌을 많이 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부자일수록 더 많은 돌을 쌓고 하잖아요. 전에 뭐 저쪽 그 후수굴 쪽 갔을 때도 아주 큰 적석성 무덤이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초원 지역에서는 지금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무덤이죠. 이걸 쿠르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덤의 영향이 이 얌나야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넓게 퍼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쿠르간 문명이 이제 시작된 게 언제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연도가 여기를 중심으로 봤어요. 얌나야 컬처라고 해서 쿠르간 컬처라고도 하는데 이쪽 그 코카소스 산맥 북쪽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쪽, 뭐 조지아에 있는 쪽 이렇게 쭉 퍼져 있다고 이제 이 근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이제 아마 신석기 문명 gö베클리 테페가 발견되고 난 이후로는 아마 그 뿌리가 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4천년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아나톨리아가. 근데 이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 북쪽까지 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베 쪽들이, 야베 쪽 메인이. 그래서 이 쿠르간 걸쳐, 쿠르간 문명이 가장 넓게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우리가 차탈리유크에서 발견된 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이쪽 그 인도 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갔다고 보는 거죠. 소숭배 문화. 소숭배가 이게 우리가 토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토템.
그건 공통적인 어떤 기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숭배를 모두가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소숭배를 특별히 소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전통이 그런 어떤 풍습이나 종교가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얌나야 걸치에서도 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종족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냐 보면 이제 가장 넓게 현재 가장 넓게 분포하는 곳이 이제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아나톨리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죠. 투르크족들이 갔잖아, 나중에. 그죠? 예, 터키는 오래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슬람 이때 이제 그 몽골이 가서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민족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쪽에 원래 있었던 그 문명 사람들은 지금은 이쪽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투르크족들에 의해서 밀려나서 그래서 나라도 투르키예가 된 거잖아요. 원래는 투르크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옛날하고 똑같이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이쪽 사람들이 북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가서 여기 이제 얌나 컬처라고 해서 이 문명을 만들고 이쪽으로 넓게 퍼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 아리안이라고 하죠. 인도 쪽으로 또 많이 왔어요. 인도 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숭배 문화를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죠. 인도 유럽 계통의 사람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야베 쪽으로 보죠. 인도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쿠르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진 이 문명이 아리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리안족하고 이쪽 켈트족하고 그리고 이쪽에 투르크하고 다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이게 종족들이. 그래서 이쪽 북방 유목민족들, 초원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탈인분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소아공주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4천 년 전에 미이라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주민.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섞인 거지. 이쪽은 토하라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원래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곳에서 이동해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노아의 땅에 있었던 가장 최초의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지역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 문명의 흐름을 봤었을 때 이쪽은 노아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요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요 켈트와 아리안과 이 투르크와 동쪽 끝에 신라 일본까지 다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문명적으로. 근데 이제 한국도 북반계가 있고 남반계가 있거든요.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과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섞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몽골은 그런 게 좀 덜 섞였겠지만 몽골은 남쪽에서 온 사람이 별로 없이 대부분 다 이쪽 북쪽에 초원에 있었던 사람이겠지만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섞여 있죠. 예. 그래서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도 좀 다양해요. 한국 사람들도. 딱 보면 저 사람은 남반계 중국 사람하고 많이 닮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광대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몽골로이드 쪽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우리 종족 같은 경우는 손씨 같은 경우는 신라를 형성했던 6개 가문 중에 하나고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뭐 우리 어머니 김씨 같은 경우는 이제 흉노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북쪽이 70% 남쪽이 30%라고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북방계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켈트족의 문화하고 이쪽 투르크 한국의 문화랑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살짝 증거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켈트족의 민족 그 노래거든요. 가사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붙인 거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하고 아리랑하고 똑같거든요. 코드 구조가. 노래 분위기도 똑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리랑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쳐가지고 어메이징 아리랑이란 그런 노래도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한 걸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죠. 그게 이 서쪽 끝에 켈트와 동쪽 끝에 동이족들이죠. 그게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그 노래로도 아마 그렇게 증거를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이게 초원이. 이게 이제 그 시작은 아나톨리아였을 거다고 보는 거죠. 신석기 문명으로는. 아나톨리아에서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 아나톨리아에서 남쪽으로 갔던 사람들, 아나톨리아에서 서쪽으로 더 가서 유럽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현재 민족적 구성으로 보면 이쪽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넓게 퍼져서 제일 많다기보다는 가장 넓게 퍼졌죠. 예. 많은 건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이 많기는 한데 가장 넓게 퍼진 게 아마 이게 야벳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쿠르간 문명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의 아브라함은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르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예굽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을 볼 때 이것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는 이 쿠르간 문명이 있었구나, 얌나가 있었구나, 뭐 이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문명 속에 이때쯤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수메르 문명의 끝자락에 수메르가 아카드에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사렛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수메르 사람과 이 니무롯 함족과 전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점령당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니무롯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표현을 하죠. 군대 장관. 그래서 거기서 섞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 아카드와 이 수메르가 이제 전쟁에서 수메르가 흡수당하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예가 한국 역사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먹혔거든요. 둘이 비슷한 크기였었지만 이제 신라가 가야를 점령하면서 가야의 귀족이었던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의 귀족이 돼서 신라의 장군이 돼요. 그러면서 신라의 장군으로 왕의 그러니까 신라의 아주 큰 왕이죠. 김춘추라고 하는 왕의 매부가 그 여동생의 오빠니까 여동생 그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동생이 김춘추랑 결혼을 했거든요. 왕하고. 그래서 둘이 굉장히 가까워서 나중에 세 나라를 통일할 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김유신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니무롯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메르를 정복을 하고 그 나라의 어떤 수메르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데라가 군대 장관이 되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야사렛 책에 아브라함과 데라와 니무롯과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사렛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비슷한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혀 소설 같은 불가능한 다른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 야사렛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으로 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됐는지, 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자였는지.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성경에서는 갑자기 등장을 해서 굉장히 부자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전쟁을 할 때 자기 군대만 300명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큰 부가 어디서 있었겠느냐. 그게 이제 야사렛 책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 어쨌든 이 그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란과 가나안 이런 지역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조금 더해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문명들이 있어요. 연관성도 잘 모르고 근데 실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고 기록이 있는 많은 문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명들도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개의 큰 지류 바벨탑 문명, 요하 그리고 아나톨리아에서 시작한 이 문명 아래쪽에 있다고 보면 돼요.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아메리카에도 있었고 이제 이런 문명들이 있거든요. 뭐 하티안 문명이나 자포텍 문명, 그리고 빈칸 문명. 이거 빈칸이 이제 이쪽 지금의 유고슬라비아가 아니라 저기 뭐야 이쪽 그쪽에 있는 거죠. 예. 코소보나 뭐 요 근처에 있었던 그런 문명, 또 농문명, 이건 지금의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문명이에요. 나이지리아. 이런 걸 만들었대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게 보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예술적인 어떤, 그리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테크놀로지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문명도 있어요. 농문명, 펀트 문명, 노르테치코 문명, 이건 이제 페루에 있던 남아메리카 쪽에 있었던 엘람은 이제 이건 뭐 성경 역사와 관련 있죠. 지금의 이란 있는 쪽인데 이 엘람 문명, 딜문도 우리가 이제 봤었던 문명이에요. 여기에 기록이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기록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하라판 문명, 바다 민족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민족에 의해서 여러 바닷가의 나라들이 멸망을 했어요. 그 히타이트도 이 사람들한테 멸망을 하고 근데 이 문명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진 않아요. 존재는 하고 있었는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명들이 다 있는데 이 문명들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신석기 문명의 그 지류 속에 그들의 선조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테이블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문명들을 기록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어떤 뭐 학자가 발표한 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가 세운 가설이기 때문에, 뭐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명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룹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노아에서 시작을 했고, 그쵸? 첫 번째 문명은 노아 문명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노아 문명이 셋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첫째 그룹은 함과 그의 일족 중심의 바벨탑 문명, 두 번째 그룹은 중앙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갔던 요한 문명을 형성했던 문명,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아나톨리아로 이동했었던 지금의 göbekl리 테페 문명을 만들었던 그 아나톨리아 문명, 이 크게 세 가지의 신석기 문명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왼쪽에 좀 크게 바벨탑 문명에서 인더스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이제 아카드 문명이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 가나안 문명. 이것이 함족 중심의, 니무롯 중심의 문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화나 여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전승들이 비슷해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신화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쭉 했죠. 뭐 모헨조다로, 하라파,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카드 문명이고 이게 이제 유대교의 영지주의와 카발라 이슬람의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고 뭐 이집트 문명, 또 가나안 문명 이렇게 이제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요한 문명에서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발생한 신화들이나 이런 걸 또 보다 보면 야, 이들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황하 문명과 장강 문명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황하 문명 아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라와 상나라와 주나라가 이어지고 장강 문명에서는 산싱두이 문명에 대한 우리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 장강 문명의 현대에는 여기가 저기 어디야? 그 상하이죠. 황하 문명은 베이징 쪽이고 이게 지금의 이 남쪽과 북쪽이 중국도 나눠져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 장강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세력과 이쪽 베이징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중국 안에서도 싸워요. 이게 이제 황하 문명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태자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강 문명은 상하이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하나로 뭉쳐지긴 좀 어렵죠. 그 안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자당 중심의 그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전 정권이 장점인 후진타오로 이어진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속 뭐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황하문명 쪽에서 이제 동이족과 화하족의 싸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부도지나 산해경이나 죽서기전 같은 그런 책들에 이런 역사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기록이고 고고학적인 발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자는 거죠. 예, 큰 그림. 그 세 번째 그룹은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동했던 그룹들. göbekl리 테페 문명을 형성해서 신석기 때 이후로 이제 후리안, 뭐 히타이트로 이어지고 또 이게 수메르와 북쪽으로는 얌나로 이어진 이 그룹들이 있어요. 브랜치들을.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얘기들인데 이 테이블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흐름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아까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노아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이해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짤막하게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고학적인 이야기, 또 신화를 가지고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안에. 왜냐하면 이때가 문명이 태동했던, 지금 현재 우리 문명이 시작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다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가 않고 성경이 꼭 똑 떨어져서 세상의 문명과는 전혀 다른 한 곳에 그냥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 이야기를 결국은 다 했어요. 벨렉의 이야기도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성경에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죠? 바벨탑. 이게 노아가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서 탈인분지해서 그 다음에 세부 파트로 나눠서 그 다음에 각각의 세 파트 신석기 문명이 또 퍼지는 이런 과정 속에 그 끝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던 신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보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그들의 서사가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바뀌지 않았거든요. 처음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이해를 해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처음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처음 가졌던 그 종교, 처음 가졌던 그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문명의 스토리를 알아야 지금 종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문명 처음 그들의 시작 이야기를 알아야 지금 그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화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신화 속에 들어있는 그 정말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지금의 종교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나눠가지고 각각의 그 분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를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아까 이제 바벨탑 그룹이죠. 함의 일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 그들이 지금의 어떤 종교를 이루고 어떤 문명을 이루고 어떤 종교를 이루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예, 그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요하 문명이죠. 이들에게 전해졌던 이야기가 이제 뭐 부도지나 또는 뭐 단군 신화나 그런 이야기들 뭐 그리고 저 태오보키 신화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뭐 환단곡이나 천부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 그룹에게 전해졌던 신화, 그들 그룹에 전해졌던 종교적인 어떤 세계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아나톨리아 반도쪽으로 갔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어,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있던 삶의 터전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있어요. 그들 방 안에 뭐 소의 머리가 있었다든지, 그 소를 그림이 있었다든지, 소를 숭배했던 거, 그리고 소를 신처럼 모셨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묻었는지, 이런 흔적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땠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후대에 다른 문명을 어떻게 이어져서 어떻게 비슷하게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지도가 내가 인터넷에서 찾았을 때 이 세 파트로 사람들이 나눠진 것을 좀 그런 표현한 걸 찾고 싶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파트로 나눠진 건 내가 세운 가설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표현한 그림들은 없는데 이제 비슷하게 한 게 있어요. 보면 여기가 중앙아시아 쪽이잖아요. 그죠? 지금 위치상 딱 보면 파미르곤쯤 되는 것 같아요.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부터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게 어디에요? 수메르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인도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이쪽에 중국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한 부류가 북쪽으로 가서 외쪽 유럽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부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암나야 쪽을 표현한 것 같아요. 쿠르간 문명 쪽. 근데 여기가 이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이제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스트 아시아의 한 그룹 그리고 미들 이스트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센트럴 아시아의 한 그룹 이렇게 세 개 그룹으로 나눠지면 이게 정확하게 표현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개 그룹에서 다시 퍼져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 센트럴 아시아, 미들 이스트 이렇게 세 개 그룹. 미들 이스트는 바벨탑 그룹, 이스트 아시아는 요한 문명 쪽이고 센트럴 아시아는 여기는 아나톨리아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문명들이 퍼져나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장 성경적으로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쪽이 이제 바벨탑 문명이기 때문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그룹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 중에서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니무롯이었죠. 성경에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뭐 용감한 그 용사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거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이제 다른 주변의 신화나 야살의 책이나 전승에서 보면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탑 문명을 이뤘던 이 니무롯 세력들, 함족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신화를 만들었을까? 그 뒤에 고대 근동의 종교와 신화를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뭐 이렇게 뒤에 챕터 계속 이어가긴 하지만은 이제 이 부분에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고 잠깐 일단 끝내겠습니다. 녹화를.